세계 악마라고 불리는 히틀러. 그런데 히틀러를 만든 장본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세계 욕자 24번째 주인공은 바로 요제프 게벨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이 바로 요제프 게벨스라는 사람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선동가 중에서 제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괴벨스는 아돌프 히틀러를 독일 국민들로부터 식격화했고요. 오늘의 나치즘을 이르게 한 사람인데요. 어쩌면 히틀러보다 더 파괴적인 요괴 능력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선동이라는 것은요, 대중을 향한 욕구의 그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방송은 괴벨스를 독일 국민들뿐만 아니라 히틀러라는 그런 악마를 유혹한 유혹자의 측면에서 대체 어떤 유형의 유혹자였고요, 그의 그 탁월한 요괴 기술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대중들은 그의 선동에 어떻게 빨려 들어갔는지 다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구독 잊지 마세요. 먼저 요제프 게벨스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아주 짧고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게벨스가 처음부터 바로 히틀러의 최측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알려지지 않았던 길거리 투쟁가에 불과했었죠. 나치당이 정권을 잡기 전에 당에 입당을 하고 히틀러를 추종하고 나치즘을 신봉하게 됐죠. 이것을 시기하는 주변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 깡패, 나치당 돌격대를 조직을 했고요. 그의 그 탁월한 연설 능력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서 아주 이 미미했던 나치당의 당원의 수를 늘려갑니다. 이것을 눈여겨본 히틀러가 나치당에 제기를 하면서 게벨스한테 공격이라는 이 당 신문의 편집장을 맡기면서 힘을 실어줍니다. 여기서부터가 나치즘의 신봉자, 그리고 히틀러의 광적인 신도가 되는데요. 게벨스는 유태인에 대한 이 증오와 분노를 주장하는 글과 집회를 하면서 괴벨스만이 가진 나치즘을 완성을 시키죠. 이것 때문에 유태인으로부터 정말 수많은 고소와 고발을 당하는데요. 덕분에 그의 인지도가 쌓였고요. 1928년 총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서 모든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갖게 됩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한 1933년, 괴벨스는 국민계몽 선전 부장관, 문화회의소 총재로서 문화예술 전반을 완전하게 통제를 하는데요. 언론사를 통합하고 라디오, 영화, 연극, 미술, 음악을 통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국민들을 전쟁에 동원하게 됩니다. 1933년 5월에는요. 자신의 그 나치즘에 반대하는 책과 자기의 신념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책들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유태인 탄압을 시작하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600만 명을 학살시킨 홀로코스트 사건의 주범 중에 한 명이 괴벨스이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에도 전쟁 범죄를 미화시켰고요. 독일 국민들을 선동해서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는 데 앞장을 섭니다. 특히 1943년 2월의 총력전 연설은 아주 유명한 선동 연설이었죠. 괴벨스의 최후는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괴벨스를 총리로 임명을 하는데, 그 다음날 자신의 6명의 아이들은 청산가리로 독사를 시키고요. 자신은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제프 게벨스의 정치 인생사인데요. 히틀러라는 희대의 악마 뒤에 그를 추종하면서, 그리고 그를 조정한 더한 악마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독일 국민들은 어떻게 그를 국민 영웅으로 따르면서 그의 그 선동질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빠져버렸을까요?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그의 선동에 그렇게 쉽게 넘어간 걸까요? 그리고 히틀러는 왜 많은 그의 그 부하 중에서 유독 게벨스만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함께한 걸까요? 단지 자신을 추종해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제프 게벨스는 타고난 유혹자로서 자신의 탁월한 유혹의 기술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게벨스는 어떤 유혹자이고 어떤 유혹의 기술을 발휘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벨스는 나르시즘을 가진 카리스마형 유혹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카리스마가 다 좋은 카리스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연설에는 강렬한 카리스마가 있었는데요. 이 카리스마는 그냥 타고난 것이 아니었죠.
그의 증오와 분노의 에너지에서 나온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대중의 심리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에 대처하는 언변과 선동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요제프 게벨스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요. 그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약한 몸으로 태어나고요. 폐병에 걸리기도 하고 골수염으로 오른쪽 발이 굳게 돼서요. 발을 절뚝거리게 됩니다.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실패해서 결국에 평생 의족을 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놀림감이 됐고요. 열등감으로 사로잡혔던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괴벨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살 길은 오직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에 괴벨스는 학업에만 집중하게 되고요. 장학금을 받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진학을 하고 온 집안 식구들의 희생과 장학금, 과외비 등으로 대학을 어렵게 졸업했고요.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박사학위를 받죠.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과 사회 혼란 때문에 거의 붕괴 직전이었는데요. 괴벨스는 작가가 되보려고 책도 써보고 언론사에 취업을 해보기도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습니다. 자기가 쓴 책은 알아주지도 않았고요. 언론사에서는 해고가 되죠. 이때부터 괴벨스는 출판계와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유태인들을 원망했고 적개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은행에서도 잠시 일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해고가 되죠. 이 금융계 또한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좌절이 증오와 분노로 변해서 반유대주의 사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1924년 히틀러와 나치즘을 알게 된 괴벨스는 예전에는 자기도 무시했었던 이 나치당에 입당을 하죠. 이때부터 그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의 잠자던 유혹의 기술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불구의 몸이 된 한 사람이 공부로 인생을 바꿔보려 했는데 쉽지 않았고요. 고학력 실업자 신세로 전전하다가 분노에 차서 길거리 투쟁가가 되고요. 그러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원내 제2당에 당직이 돼서 최후에는 장관직을 얻게 되는 요제프 괴벨스. 그리고 결국에는 1일 총리가 됐죠. 자, 그럼 왜 나르시즘을 가진 카리스마형 유혹자이고요. 그의 탁월한 유혹의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괴벨스가 걸어온 모든 길에는요. 분노와 증오의 에너지가 있었고요. 그 에너지는 점점 비축이 되고 커갔죠. 비록 다리는 불구이고 키는 작고 왜소했지만 그의 연설에는 힘이 있고 점차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꿈꾸던 완벽한 페르소나 히틀러라는 완전체를 만났고요. 비로소 자기 자신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의 그 신체적 조건으로 이루지 못한 꿈과 야망을 히틀러는 이루고 있었고요. 실현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그야말로 히틀러는 괴벨스한테 추종을 넘어서 이상적인 또 다른 자아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망상이 괴벨스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서 스스로의 연설에 자기가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괴벨스는 박사학위까지 가진 그리고 독일어 구사 능력이 매우 훌륭한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그의 언변술은 대중이 지금 갈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연설문에 사용을 했고 또한 대중의 언어로 히틀러를 신격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괴벨스한테 히틀러는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괴벨스는 히틀러의 환상과 그 자아도취를 언변을 가지고 노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괴벨스는 분노와 증오가 되는 이 명분거리를 만들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에 귀재였죠.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분노와 증오임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괴벨스였습니다. 정치 초반에 그 정치 깡패단의 멤버가 나치당과 적대 관계였던 공산당한테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순국자이자 국가 유공자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임한 그리스도와 같은 사회주의자요 이상주의적 공산가라고 이렇게 근사하게 포장을 하죠. 대중들은 나치당의 편에 서지요. 그리고 공산당은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괴벨스가 주목받았던 시기는 매우 혼란의 시기들이었습니다.
세계 대공황이 있었고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은 붕괴 직전이었고요. 이때 괴벨스는 자신의 목적의식이었던 반유대주의 실현을 위해서 부유했었던 유태인을 모든 미디어를 동원하고 조작을 해서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유태인들에게 복수하도록 부추기죠. 그것이 바로 홀로코스트 대학살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그의 기술에서는요, 나르시시즘 연출이 엿보이는데요. 신비한 연출을 위해서 얼굴과 신체가 보이지 않는 라디오 연설을 주로 이용했었던 것이 있었고요. 그 왜소한 그의 신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이 팔동작들, 연설 때마다 배우들과 박수부대를 군중들과 섞어서 박수를 끌어내서 마치 그의 연설이 아주 훌륭해서 감동적이라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효과, 이런 효과들이 상당히 이런 연출력이 뛰어났습니다. 자, 이 광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요제프 게벨스한테 왜 대중은 이렇게 쉽게 넘어갔을까요? 이러한 그의 유혹이 쉬웠던 이유는요, 독일의 경제적 시대적 상황이었죠. 국민들은 배가 고프고 정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국민들은 구원자를 간절하게 기다렸고요. 이때 때마침 강렬한 히틀러라는 존재가 반유대 정책이라는 목적과 명분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괴벨스는 유태인들한테 분노하고 있었고요. 히틀러를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복수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다른 분석과 약간은 다른 해석인데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괴벨스를 히틀러의 추종자라고만 하는데, 저는 괴벨스는 히틀러를 유혹해서 자신의 목적에 이용한 악마적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유혹자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괴벨스는 자신의 연설에 열광을 하고요, 자아도취에 빠졌었고, 히틀러가 죽자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죠. 왜냐하면 충정심에 있어서 죽은 게 아니고 앞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줄 아바타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악의적 선동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대중의 분노와 증오이고요, 이때를 기회 삼아서 자신의 목적을 채우는 악마적인 유혹자를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요제프 게벨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 댓글로 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